예상했던 대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그 여파로 인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빠르면 9월부터가 시작일 때 보이는데 이것마저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가 흐름만 봐도 예전 같지가 않죠. 지금 투자시장에서 관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다시 움직일 수 있냐?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결국 자금이 돌아야 시장도 살아나는 거니까요. 당장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리플도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고요. 리플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리플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리플 차트 분석도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 스웰 행사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점에 열리는 행사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행사와는 다르게도 정말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스웰 행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리플이 이 행사를 어디에서 여는지는 매번 의도가 뚜렷한 편인데 작년엔 두바이, 그전엔 런던이었죠. 규제가 비교적 유연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본토, 그 중에서도 뉴욕입니다. 사실 뉴욕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요즘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리플이 미국에서 트러스트 은행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그냥 코인 발행이나 결제 서비스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이 뉴욕에서 스웰을 연다는 건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협업의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더 분명해지는데 나스닥 CEO, 블랙록, 뉴욕 멜론은행, 시티그룹 임원까지 나옵니다. 이전처럼 블록체인 기업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랑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번 행사는 전통 금융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플이 뉴욕을 택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안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려는 움직임,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뉴욕인 겁니다.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사람은 나스닥 CEO 아데나 프리드먼입니다. 나스닥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관이고 그 수장이 공식 행사에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토큰화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한다는 건 관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거죠. 아데나 프리드먼은 2017년도부터 나스닥을 이끌어왔고 예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보여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엔 나스닥 시스템에 일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리플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연사로 세운 건 그만큼 행사 자체가 기존보다 스케일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엔 업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행사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전통금융 쪽에서도 직접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인물은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 맥스웰 스타인입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워낙 크다 보니 어떤 시장이든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그 시장은 바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 리플이 여는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그 자체로 뭔가 얘기가 오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리플 쪽에서 트러스트 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꺼냈고 기관 대상의 자산 운용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랙록이랑 뭔가 접점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꽤 많아요. 그냥 관심만 있는 정도였다면 디지털 자산 총괄 같은 핵심 인물이 직접 나올 리는 없었을 겁니다. 블랙록이 요즘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토큰화나 ETF,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냥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금융 상품들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바꿔서 다루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리플은 반대로 그 기반을 만드는 쪽에서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결제나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죠. 결국 두 회사가 만나는 지점은 기술과 운용이 연결되는 그 중간입니다. 즉 리플이 인프라를 깔고 블랙록이 자산을 운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번 스웰 행사에서 이 두 회사가 같은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관심 갖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스웰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결제, 토큰화, 규제,
AI, 키워드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지금 리플이 만들고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 이 네 가지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결제부터 보면 이건 리플이 제일 오래전부터 해오던 분야죠. XRP를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사실상 리플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자산 자체를 디지털로 바꿔서 옮기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그게 바로 토크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등기, 계약서, 잔금 이런 절차가 필수였는데 토큰화가 되면 그 자산을 그냥 디지털 토큰 하나로 만들어서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이 부분에서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두바이, 싱가폴, 일본에서 부동산, 펀드, 국채 같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전송하는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즉 결제 기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산 전체를 다루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규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토큰화 자산을 인정하냐에 따라 XRP 같은 프로젝트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계속 접점을 넓혀왔고 이번 행사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는 세션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AI인데 지금 AI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일의 전반적인 부분을 AI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금융 분야가 빠르게 붙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실시간으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거래를 감지하거나 고객의 리스크 수준에 맞춰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도 이런 기능들을 실제 시스템 안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엔 거래 속도만 빠르면 됐지만 요즘엔 데이터 분석이나 자동화 같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건 누가 나왔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입니다. 이걸 보고 시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가늠해볼 수 있겠죠. 블랙록, 나스닥, 시티그룹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직접 나와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하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 떨어지니까 자리를 같이 하는 거고 그 자체를 신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요즘 토큰화된 자산이나 기관 전용 디지털 인프라 쪽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이건 리플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분야죠. 두 회사가 당장 뭘 발표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에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라이센스 신청, 트러스트 전환, 국제기구 자문 참여까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전통 금융사들과 협업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공개적으로 리플 행사에 등장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건 솔직히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단발성 뉴스랑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리플이 어디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관, 규제, 기술, 자산 운용까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무언가 당장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꽤 뚜렷해졌습니다. 첫째, 전통 금융기관들이 리플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리플은 지금 실사용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그 흐름 안에서 XRP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리플은 정말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너무 리플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으면 안 되듯이 종목 투자도 마찬가지로 분산시켜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비록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아직까지는 상승분에 대한 건강한 조정을 받는 상태고요. 이게 끝나면 또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장 흐름이 돌아올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은 영상보다는 소통방에 가장 먼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차트 분석부터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 차트도 분석해서 매일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불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잘 주워 담아서 앞으로 찾아올 불장에서 모두 큰 수익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